안녕하세요. 오늘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정은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예술작품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는 문학작품, 영화, 드라마 등 가정을 다루는 작품은 무수히 많죠. 톨스토이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소설로 손꼽히는 안나 까레니나도 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첫 문장은 소설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죠.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으로 불행하다. 정말 멋진 문장 아닌가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등장인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가장 큰 난제, 많은 등장인물과 어려운 이름, 등장인물만 알고 가도 반은 해결하고 가는 겁니다. 먼저 책의 제목이자 주인공 안나 까레니나. 안나는 이름이고 까레니나는 성이죠. 러시아 여성의 성은 미혼의 경우 아버지의 성, 기혼의 경우 남편의 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남편의 성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성형으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안나 까레니나라는 이름을 보면 이 여자의 아버지 또는 남편의 성은 까레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안나는 기혼 여성이므로 여기서는 안나의 남편이 까레닌이 되겠군요. 바로 남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나 남편은 알렉세이 까레닌, 고위공직자죠. 또 부자입니다. 안나와의 사이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틴 레빈. 저는 레빈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대지주의자, 일편단심,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로맨티스트죠. 바로 다음에 나오는 키트를 사랑해서 결국 진심이 통했는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가끔은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올곧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하며 바른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작가 톨스토이를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키티. 이제 막 성인이 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키티. 다음에 소개할 브론스키 백작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브론스키 백작의 외적인 모습에 끌렸다가 배신당하고 나중에 진정한 사랑과 레빈의 진심을 깨닫습니다. 레빈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브론스키 백작. 미남인데다가 부자에 직업도 좋아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친구들도 많죠. 처음에 키티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키티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는 배신하고 유부녀인 안나와 사랑에 빠집니다. 다음은 스티바와 돌리 부부입니다. 스티바는 안나의 오빠, 돌리는 키티의 언니입니다. 스티바는 레빈과도 친한 친구 사이이기도 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으로 불행하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설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톨스토이가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을 비교하며 소설을 풀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소설은 두 개의 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척에 의해 길러져 진정한 가정생활을 잘 몰랐던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안나는 본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고위관리 알렉세이 까레닌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하나 낳은 귀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키티 세르바츠키를 사랑해서 고백하지만 거절당해서 시련의 아픔을 겪고 결국은 결혼에 성공하는 지주 콘스탄틴 레빈의 이야기입니다. 레빈이 결혼하게 된 키티는 부모님의 사랑과 귀염을 듬뿍 받고 자란 막내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이야기는 안나의 오빠이자 레빈의 친한 친구, 키티의 형부인 스티바 오볼론스키에 의해 연결됩니다. 스티바는 바람둥이 남봉꾼으로 묘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캐릭터죠. 소설의 첫 장면은 스티바가 프랑스인 가정교사와 바람난 것을 부인 돌리에게 들켜 곤란을 겪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안나는 오빠인 스티바와 새언니인 돌리, 즉 키티의 언니를 화해시키기 위해 남편 및 아들과 살던 페테르부르크에서 오빠네 부부와 아이들이 살던 모스크바로 여행을 오게 됩니다. 안나는 모스크바로 오는 1등석 기차 안에서 어느 부인과 동석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를 마중 나온 부인의 아들 알렉세이 브론스키 백작을 만나게 됩니다. 안나와 브론스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의 매력을 알아보게 되고 사랑이 싹트게 되죠.
이 매혹적인 소설은 세 커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가며 레빈과 키티의 행복한 결혼, 스티바와 돌리의 그냥저냥 이어지는 가정, 안나의 자살로 끝이 나버리는 안나와 브론스키 백작의 비극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소설이 다양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가정이 유일한 주제는 아닙니다. 안나 까레니나는 19세기 러시아의 모습, 특히 상류층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당시 러시아 농업의 현대화 문제, 민족주의, 영적인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행복한 가정의 표상인 레빈과 키티, 불행한 가정의 표상인 안나와 브론스키. 그 당시 러시아 사회의 상류층들은 사랑 없이 결혼을 했고 들키지 않는 분류는 인정받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도 안나와 브론스키의 관계를 알거나 눈치채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알려진 분류는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서 수군거리기는 했어도 그들을 평소와 같이 대했고 그들의 관계를 용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행복하고 싶었고 본인의 사랑을 선포하고 싶어 했습니다. 안나는 경마장에서 브론스키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였고 그 이후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억압된 삶 속에서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는 듯 했지만 안나는 결국 마음의 평화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안나의 행동은 결국 심판받았고 잘못된 행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안나를 단지 심판받아야 할 대상으로 중세시대의 마녀로만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기차 앞에서 브론스키와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한 후 결국 기차와 함께 파멸을 맞게 되는 안나의 삶은 설명할 수 없는 애처로움이 느껴집니다. 작가 톨스토이를 투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레빈도 안나에 대해 애처로움을 느끼고 있죠. 레빈과 키티의 사랑은 안나, 브론스키에 비해 불꽃 같은 정열적인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레빈은 키티에게 거절당한 뒤 도시를 떠나 본인이 원래 살던 농촌으로 떠났고 당시 러시아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적 고뇌와 성찰의 과정을 겪게 되고 한 단계 성장하게 되죠. 키티도 처음에는 브론스키 백작의 겉모습에 끌려 사랑에 빠지지만 레빈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레빈의 형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레빈이 더욱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던 레빈과 키티는 결혼식을 통해 정반합의 과정을 겪게 되고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제목은 왜 안나 까레니나일까요?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의 제목인 안나 까레니나가 아니라 레빈이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합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상적인 가족을 이루고 사회에 대한 성찰과 고뇌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레빈뿐만 아니라 결국 파멸할 줄 알았지만 사랑과 행복이라는 본인의 신념을 결국 드러내어 예상된 비극의 결말을 맞게 되는 안나 까레니나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으로 불행하다. 간단 명료한 첫 문장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안나와 브론스키, 레빈과 키티 등 무수한 등장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 씨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까요? 톨스토이의 생애를 보면 그다지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내와도 불화가 있었으며 삶도 여러 가지 부침이 있어 쉽게만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각각으로 불행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우리 인생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행복하기도 또 가끔은 불행하기도 하는 우리들. 서로가 서로를 더욱 위로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소설 안나 까레니나는 몇 번을 읽어도 새롭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러시아 문학, 그 중에서도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안나 까레니나, 이 추운 겨울 꼭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